이거는 7장입니다. 이후에 이제 원래 집에서 하던 일, 옛날에 조부가 또 즐겨 하시던 일을 갖다가 옆에서 이제 보면서 궁리하게 되지. 잔심부름도 하고 옆에서 이제 보게 되다 보니까 일하면서 오질도 하고 막 이렇게 내가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투구도 접하게 돼가지고 이런 걸 또 만들기도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한지 투구잖아요. 예, 한지 투구. 집에서 투구를 만드신 거예요, 어르신들이? 예. 아, 그렇죠. 한지 투구 만드는 게 아니고 가죽 투구도 만들었고 금속 투구도 만들었고 한지 투구도 만들었어요. 옛날 조건으로 이야기하면 가죽 투구가 만들기 쉬운데 요즘은 그런 가죽가 구하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도살장에서 도축을 하면 그냥 확 폐가 나오거든요. 핑미는 폐가 나오기 때문에 이 어떤 원통, 다리 부분 있는 원통 같은 이런 걸 가지고 투구에 사용할 때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금속, 또 가죽 또는 이제 피해기질이라고 이제 딱으로 만드는 거, 딱 한지 원료로 만드는 거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딱종이다 보니까 딱종이 오래다 보니까 저는 압박으로 꽂혀 내놓으면 1000년, 2000년도 갑니다. 조선시대 3대 투구로서 이게 딱으로 만드는 그렇게 한지 원료로 만드는 투구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 옛날에는 투구로 만들려면 금속 투구든지 가죽 투구든지 한지 투구든지 만들려면 이게 목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이 딱을 갖다가 한지를 만드는 이 원료를 갖다가 풀에 의해 가지고 여기 더 빠릅니다. 이렇게 더 빨라요. 더 빨라가지고 이게 더 빨라가지고 이게 이제 건조되는 과정에서 반쯤 말랐다 싶으면은 이제 목이는 나무망치라든지 이 돌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도자기처럼 빚어냅니다. 그죠? 빚어내면은 내고 나서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사람 머리에 맞게끔 재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안팎으로 이렇게 오칠합니다. 이렇게 G2는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내가 공정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이 가죽으로 만들든지 이 딱으로 만들든지 이 목형이 있어야 됩니다. 목형. 시대 때 어떤 철갑을 만들 때도 그 목형이 발굴이 됐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목형이 있어야 붙이고 대가지고 때려가지고 뭐랍니까 이게 내려오던. G2구 만드는 근본은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다 달라요. 예, 높이가 좀 다를 수도 있고, 조금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높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이즈가 머리가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크게 해야 머리 작은 사람도 쓰고, 중간 머리가 크게도 쓰고, 그렇습니다. 종이 한지 투구나 가죽 투구는 요 목형에다가, 가죽 투구는 스타킹처럼 이렇게 늘리면 되거든요. 돼지 뭐 예를 들어 앞다리, 소 뒷다리라든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착 늘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뒤에 나중에 그런 송진치라고 꽃칠치라고 그래 만드는데 옛날에 이런 공구가 있어야 투구를 만들었습니다. 금속 투구 만들면 반드시 이게 있어요. 여기 이름이 숫타세, 암타세 여기 대놔놓고 열을 여기에 뭐랍니까 불에 담가가지고 이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투구가 이렇게 면이 됩니다. 주물 작업하려면 이거 없겠지만 옛날에 투구로 주물도 작업했습니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것도 작업용입니다. 나는 아까워 있다. 엄두가 안 나서 그렇지. 환경을 해보면 돼.
여기 건조시키면 돼. 나는 익숙해. 돈보다 굉장히 야무지죠. 칼로 한번 치가지고 뜨겁겠지, 그지? 옛날에 이게 종이로 옷을 작업해야 되니까. 지갑 자체가 이 뭐냐면 종이로 된 갑옷. 이게 몇 분 했습니다. 몇 분은 몰라도 한 두 번은 했는데 이거는 뭐 10일째 하는 거. 하고 하니까 이거 두께가 이게 한 5mm 됩니다. 5mm. 네, 완전 가볍습니다. 간신히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내가 검색하고 앉아가지고 옛날에는 1인 작업이 기본이었거든요. 기본. 요 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때려가지고 맞춥니다. 이렇게 그리고 외경이 좁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딱 문양도 되고 하잖아요. 이 공구로 가지고 이 공구가 이렇게 문양을 내는 거고. 여기 우리가 그 가구 만드는데 장식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하지. 그렇지. 공구가 좀 섬세해야 되고. 우럭방에 뚫 있잖아. 나वे라 철판 때려, 나 철판 놔놓고 때리면 구멍으로 나가면 이렇게 이런 걸 찍으면 구멍 바로 뚝 비지. 이렇게 들이가지고 구멍 낼 필요 없어요. 나वे라 가지고 동판을 놔놓고 때리면 그냥 구멍 납니다. 이거 이렇게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고정시키거든요. 투구에다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예. 이거는 뭐 이게 국내에서 만드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만들어 쓰는 사람은. 재질은 노쇠. 쉽게 말해서 노쇠라. 신주라 하지만 노쇠라. 인터넷에 나타나는 그 투구의 용어는 이 부분을 징계부로 합니다. 징계부로 하고 이 부분을 하다가 해가리기에 이 부분은 어떤 이마가리기를 하는데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제 말이 여기 배우기로는 이거는 고봉이고 요거는 첨이 요거는 여기는 정판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마정자에다가 반판차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대체를 하는데 인터넷에서는 이거는 저는 알기로는 여기는 이게 뭐야 대퇴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뒤에 이렇게 요 못이 다 막혀 있습니다. 머리 두자 못정자 해가지고 안에 요 비늘을 갖다가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비늘을 그 노쇠라든지 철을 갖다가 철판을 앞뒤로 오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두정으로 걸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굴이나 뺨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에도 그렇게 하고 그래 합니다. 하고 안에 들은 철판에도 오칠 해가 있거든요. 그래 비가 와도 부식이 안 되죠. 안에서 부식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칠을 합니다. 안박으로 오칠하고. 그리고 옛날에 이 이제 문양들은 방호장도 하지만은 전쟁이 나가지고 다치지 말고 살아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제일 죽은 동물이나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영험한 그 용을 갖다가 이렇게 투구에 이렇게 문양을 하였고, 그 용은 또 뭐랍니까, 제일 또 영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기 이길성 문양은 재물도 많이 부귀영화를 누리라 살아 돌아가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라는 뜻이고, 이거는 일만만자, 요거는 불교 문양인데,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가호가 전쟁에 나가더라도 부처님의 가호가 있어가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투구에 보면 여러 가지 문양들이, 당초 문양도 있지만은 용이나 보항이라든지 우리 전설의 뭐랍니까, 어떤 상상의 동물, 어떤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부적의 어떤 효과를 내는 그런 입장에서 어쨌거나 전쟁에 나가는 남편이나 자식이 온전하게 돌아오는 영혼이 있는 그런 또 어떤 갑옷이나 투구의 끝감이 붉으면 안에는 또 이게 좀 차분색 쪽물 같은 게 있고, 밖에가 예를 들어서 차분색 쪽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색깔이면 안에는 또 붉은색을 해가지고 음양을 또 조화를 했답니다. 이걸 갖다가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이걸 갖다가 삼지창이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에 한양에 군기사가 있어가지고 갑주를 갖다가 대량으로도 만들고 인원들도 만드는 장인들이 한 500명 정도 두고 있는데 그 군기사에 인원을 갖다가 항상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수량을 갖다가 이걸 삼지창 1000개 2000개 이렇게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 자체를 삼지창이라 합니다. 삼지창이라고, 이렇게 붉게 내려가는 이거는 말총을, 옛날에 말총을 가지고 이렇게 장수들이 이렇게 물감을 들이가지고, 이 붉은색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지금은 몸을 보호하고 복이 들어가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붉은 이 색깔이. 옛날에 투구에 이런 어떤 꼭지 보면은 일본에 어떤 유리된 거나 중국에 유리된 거나 우리 한국에 치면은 이렇게 삼지창을 갖다가 이렇게 투구에 꽂혀가지고 차용하는 건 우리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한국밖에 없고, 우리가 이게 순수히 우리 한국은 80%가 옛날에는 산지이기 때문에 먼 옛날에 보면은 이게 내산자에서 유래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록에는 제작 기법이라든지 이렇게 원료에 관한 건 없고, 주로 임금님한테 변방에 오랑캐가 설치니 예를 들어서 이 갑주를 갖다가 만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상소가 올라든지 각 감령에 표본을 내리보내 가지고 경상 감령, 전라 감령 예를 들어 황해도 감령 이런데 견본을 내려보내 가지고 어떻게 할당해 가지고 보내라 그런 기록은 있습니다. 그래 옛날에 보면은 그래서 경상 감령에서 내려오면은 그래서 동래부에서도 만들면은 동래부에서 거기다가 동래진이라는 것도 새긴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올려주면은 매월 얼마나 이런 것도 있고, 또 명절에 또 이렇게 특별히 또 임금님한테 이걸 만들어 진상도 하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이것도 옛날에 지역에 대해 좋은 어떤 농산물이나 수산물뿐만 아니라 이것도 임금님한테 잘 만드는 장인이 진상품으로 올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옛날 어릴 때부터 늘 보던 게다 보니까 나름의 생각도 나고, 또 이게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23살 때가 4살 때가 춘사 가가지고, 그때 국문동가 77년도 갔습니다. 가을에 춘율사, 옛날에 춘율사 이때 가서 나 절임자로 갔어요. 가니까 뭡니까 기념관에 들어가 보니까 두 수집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다대포 첨사가 차용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는 그런 갑주를 함부로 하고, 두 번은 옛날에 동네에 내성 수성청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동네 수성청 갑이라 해가지고 길자에 문양이 3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갑옷이 한 6벌 하고 다대포 첨사용 하나 하고 투구 2개 하고, 그걸 내가 이제 보기 있는데 그것을 내 투구 2개 하고 다대포 첨사용 투구 하고 3개를 내보고, 그때부터 이제 더 본격적으로 또 이게 어려운 작업이라면 조립 작업할 때 좀 힘들지. 조립 작업할 때. 못이 안 보여서 그렇지 많이 들어갑니다. 다시 보이네요. 못이 한 100여 개 들어간다. 다음은 갑옷을 보겠습니다. 만지 말라고 안에 찰 들어가. 비늘. 비늘.
밑에는 안 들었고 여기 다만처럼 비를 들었잖아요. 이 역할이 두정 역할이 거의 비를 들었지 그제? 이것도 다리가 2개 달린 못입니까? 그렇지 그렇지 맞아. 굉장히 무겁겠지. 아 무겁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 모른다. 아 이게 힘이 있어야 가볍게 입었지. 자, 팔도 한번 펴볼게요. 팔도 한번 펴보고. 주물 작업, 미늘. 뭐 하는 G2, 종이 종이라고 하나 붙이고 또 붙이고 이거 서로 내려오기 바쁘다 보니까 금도금 여기 원수급이 있는 겁니다. 원수급. 이게 보면은 이공상이 그 이순양 6대손이 입던 요 갑옷과 투구입니다. 요 안에 찰이 들어있어요. 보험선 안에 찰이 있어요. 찰이 있고 요거는 찰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원수급 찰도 버리더라고. 내가 한 번에 쑥 올라가서 이거 다시 올라가야 돼. 요거 지금 복원하고 있거든요. 최양복 장인은 갑옷과 투구의 올바른 제작을 위해 박물관을 수시로 드나들며 유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박물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서 학예사 교육 및 전통 갑주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역사 기록에 존재하는 한지로 만든 한지갑옷, 지갑의를 재현하였습니다. 이 갑옷은 한지 미늘 갑옷으로 전통 한지의 우수성 홍보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양복 장인이 의령군에 기탁하였다고 합니다. 장인의 이러한 열정과 노력은 부산시장상, 청와대 대통령실 감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수상과 전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조사와 고증을 거쳐 전통 갑주를 연구하고 제작하는 최양복 장인의 집념과 노력, 이를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